칼자루를 쥔 선생님.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아이들 수업 관련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동학년 선생님 중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뭔가 확실하고 깔끔하게 지도하는 느낌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학교에서는 여름에 너무 덥지 않으면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풍기 몇 대에 의지를 해야 하는데 선풍기를 틀면 여기저기 날리는 아이들 종이들 때문에 수업이 조금 산만해질 때도 있다. 그래서 선풍기를 틀 때마다 이 부분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 마침 동학년 모임 때 선풍기 사용 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하신다는 것이다. 선풍기를 틀었을 때 날리는 종이가 한 장이라도 있음 바로 선풍기를 끌 거야 라고 하면 반 아이들은 책상 위에 있는 종이를 후다닥 치우느라 바쁘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난 선풍기를 작동시키고 종이가 날리면 그때서야 애들아 종이 좀 안 날리게 책상 속으로 넣어라 말하고 그래도 여전히 날리는 종이가 있으면 그때서야 종이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은 사람 누구야? 하면서 수업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물을 사용하는 과학 실험을 할 때 몇몇 아이들은 물을 흘리기 일쑤고 그러다 보면 수업이 산만해지는데 이때도 그 선생님은 실험 전 물을 흘린 사람은 수행평가 점수 마이너스야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실험을 한다는 것이다.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도 우리 반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그 동학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말할 때는 단호함이 딱 느껴진다. 이 부분을 멘토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동학년 선생님을 칼자루를 쥔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셨다. 다시 말해 시작과 끝을 그 선생님이 확실하게 쥐고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그 반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럼 그 반의 질서를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원리적으로 확실하게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 나는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아이들 편에서 맞춰서 지도를 하는 편이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합의점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단호함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종종 반 질서가 없어지는 것을 여러 번 느꼈다. 질서가 있을 때 내가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고 또 아이들 역시 안정감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확실하게 느껴진다. 물론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반의 질서를 흐트러지면서까지 아이들 의견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칼자루를 쥔 선생님이라 생각을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 확실히 우리 반이 질서가 잡히는 게 느껴졌다. 평소 담임인 내가 사정조, 부탁조로 이야기를 할 때와 비교해봐도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느낌 역시 받는다. 앞으로도 한 반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반의 질서를 위하여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칼자루를 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다음은 멘토 선생님의 도움말입니다. 칼자루를 쥔 것은 맞지만 학급이라는 전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만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공권력을 발휘하는 선생님을 보았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많아 좋은 어른이 될 것입니다.